네, 저번 시간에는 레빗에 대한 인터페이스하고 그다음에 그리드 작성, 레벨 작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 저번 시간에 대한 복습의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고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좀 메뉴들에 대한 것들은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특성 부분하고 이 프로젝트 탐색기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구조, 스틸, 시스템 이 부분은 모델 작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건축과 구조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이제 리본 메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수정 메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주석에 대한 부분들, 삽입, 그다음에 공동 작업이라든가 뷰 세팅에 대한 것들은 이런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에게 따로 질문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레빗의 헬프 도움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인터넷 창이 뜨면서 잠시만요. 네, 여기 인터넷 창에 도움말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계 모델링이라든가 여기 메뉴 들어가셔서 검색 또는 내용 순서대로 보고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여기 있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차적으로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그 또 다르게 이제 작성했던 부분들이 그리드와 레벨이었는데요. 그리드와 레벨 명령은 건축의 그리드, 그 다음에 평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드만 보이고요. 인면도에서 봤을 때 레벨 명령어가 활성화된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그린 거를 한 번 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건축에서 그리드 명령을 클릭하고 X 그리드를 그릴 건데 시작점, 끝점, 번호는 X1 하고요. 새로 그려도 되긴 하지만 그리는 것보다는 복사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다 보니까 클릭하고 리본 메뉴에서 나타난 여기 명령어 중에서 여기 복사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시작점, 끝점 하면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옵션 창에서 옵션 부분에서 다중을 선택하고 시작점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2000, 6000, 6000, 6000, 2000. 네, 여기일 겁니다. 자, 요 간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도면들이 있습니다. 도면. 이 도면에서 있는 치수로 잘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2000, 6000, 6000, 2000. 그래서 X1부터 X6번까지 마찬가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렸으면 잘 그렸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리고 나서 수정 메뉴 또는 수정 메뉴에 보시면은 치수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정렬 가지고 시작점 두 번째, 세 번째 놓쳤으면 이제 다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얘를 선택해서 치수 보조선 편집 클릭한 다음에 다음 클릭, 다음 클릭, 다음 클릭, 다음 클릭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면에서 클릭하면 치수가 그려진 게 보이고요. 얘는 약간 올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졌는지를 디멘전을 표기해서 치수를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만약에 치수가 잘못됐을 때는 해당되는 객체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수치로 바꿔주시면 바뀌어진다는 거. 항상 치수에 의해서 내가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이동을 해야 되는 객체를 클릭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객체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치수에 클릭해서 값을 써주시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했을 때 체크하는 박스 있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Y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그리게 되면 건축의 그리드에서
자, Y 그리드 하나 그립니다. 여기는 X 7번으로 됐죠? 항상 연번으로 된다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X 7번을 클릭해서 Y 1번이라고 바꿔준 다음에 복사 명령으로, 자, 다중 명령을 저번에 마지막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작점 방향만 잡고요. 값만 2000, 6000, 6000, 2000.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위치 조정을 조금 더 할 건데, 일단 그렸으니까 제대로 그렸는지 치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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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좀 띄워서 내가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를 갖다 놓은 다음에 클릭 하면은 치수가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으니까 좀 이쁘게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리드를 늘려주는 방법은 그리드 하나를 클릭하고 절점에서 당기면 다 같이 당겨 나간다는 거. 이 잠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늘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면 보는 뷰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간섭이 좀 생기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는데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듯이 선택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 특성창에 여기 가로 2번을 돼 있는데, 이게 객체가 선택된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무브 명령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요. 좀 옮겨주고요. 얘도 좀 옮겨주고요. 얘도 좀 옮겨주겠습니다. 자, 두 개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요 실선과 점선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내가 이면을 어디서 끊어서 어디까지 볼 거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시다가 뭐 인면 부분들이 잘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컨트롤 하기도 합니다. 늘리기도 하고요,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디멘전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드 간의 치수만이 아니라 항상 치수를 표현할 때는 가장 큰 치수도 항상 표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뭔가 딱딱 물리는 거가 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딱딱 뭔가 물리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디멘전 하나 클릭해 놓고 이 특성 창에 보시면은 선형, 치수, 스타일, 대각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형 편집을 눌러 보시면은 유형 특성 창이 뜨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치수선 스냅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가 10mm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8mm로 한번 바꿔볼까요? 8mm로 바꿔보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자, 얘를 움직여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가까운 쪽에 잡힙니다. 이게 8mm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옮겨 보시면 되겠죠. 네. 선택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움직여도 되고요. 무브 명령으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수직 수평 같은 경우는 키보드의 화살표로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됐죠? 자, 이 상태로 두고요. 이제 그리드는 이런 정도만 그리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치수와 원하는 넘버링, 원하는 간격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레벨을 그릴 건데, 레벨은 인면도 뷰 중에 남쪽 평면도 가서, 자, 이 헤드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좀 가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특성창에서 유형 편집에 가보시면 끝 1과 끝 2가 있는데, 이거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끄고 얘는 키고 확인하면 이쪽으로 한 번에 다 옮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형 특성의 성격이죠.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는 레벨들은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레벨 같은 경우는 3000 높이였는데요. 도면을 잠깐 볼까요? 도면의 인면을 보시면, 요건 아까 평면이었고요. 인면을 보시면 다 3000씩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이름은 L1, L2, L3, L4, L5, 지붕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리드에서 보셨지만
x1을 넣었을 때 뒤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벨도 나중에 이제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할 때 뒤에가 숫자가 있어야 증가할 때 값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그리드를 좀 클릭해서 위로 조금 올려놓고요. 지붕도 이제 마지막에 사용할 거니까 이도 좀 옮겨 놓습니다. 근데 옮길 때 보면은, 무브 할 때 보면은 아직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 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점선이 보이죠? 점선이 보이는 상태로 올려야 평행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디멘전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층고는 3000이었습니다. 3000. 그러면은 2층 레벨을 클릭하고 얘를 30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꿀게요. 1이 아니라 L1. 2층은 L2.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L2를 선택하고 복사 명령으로 다중으로 선택되어 있고요. 시작점 방향을 잡은 다음에 3000. 3000. 혹시 여기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잘 다시 잡아주시고요. 또 3000. 저희가 L5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붕이고요. 중간에 디멘전을 표현해야 되는데 세로 걷지 마시고요. 디멘전을 클릭하신 다음에 치수 보조선 편집이라는 거 클릭한 다음에 중간을 클릭해 보시면은 중간 치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아무도 안 잡혀 있는 쪽에 허공에다가 아무 때나 클릭하시면 확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3000이고요. 이 지붕 부분만 5000이기 때문에 지붕 레벨을 클릭한 다음에 값만 5000, 30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치수도 좀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치수는 항상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너무 바닥에 붙었으니까 레벨 하나를 클릭해서 좀 늘려주시면 좋겠죠. 이게 이제 디멘전도 좀 딸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조금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회 치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층층이 그리드별로 찍고요. 그 다음에 전체 치수 하나 찍고요. 되겠죠? 자, 그리드가 너무 기니까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나중에 되면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여기서 얼마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임시선 그려서 표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나중에 한번 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레벨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평면이 안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작업할 때 전체 평면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뷰 명령을 가셔서 평면도 선택하시고 나면 여기 보면 안 만들어진 뷰들이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하면 전체 레벨 다 보이고요. 얘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은 뷰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선택해서 Shift로 선택하면 한 번에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만들어진 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Y 그리드가 안 보이는 거는 자, 남측 평면도 말고 동측 평면도 가셔서 얘를 Y 그리드를 위쪽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레벨 5 평면도 가서 보시면 다 보이죠. 네, 이 정도로 넣고요. 얘 이름들은 뭐 필요하면 나중에 바꾸셔도 되고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 시간까지 작업했던 거가 몇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이외에 작업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자, 기둥을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 작성, 벽 작성, 바닥 작성을 일단 1차적으로 할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면을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 할 경우에 어,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구조 부분부터 먼저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리드와 레벨을 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그리드와 레벨을 그릴 수 있는 치수들이 있을 때는 그리드와 레벨을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드, 레벨, 기준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을 그릴 건데 구조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보, 벽, 바닥 이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어, 보통의 경우입니다. 도면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축 요소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면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 설계를 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 그리드도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기둥 평면적인 요소부터 먼저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라든가 바닥 같은 부분은 평면적으로 계획할 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정될 때마다 그 부분들이 방해 요소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호와 어, 평면 부분들은 보하고 바닥 슬라브 같은 것들은 평면 계획이 완료가 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치에다가 작성하는 것들이 나중에 수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작성한다고 보고 그냥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어, 저희가 이제 이 도면을 가지고 모델을 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둥 그리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제공해드린 문서에 보시면은 기둥 선택과 기둥 작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둥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둥이겠죠. 만약에 그 기둥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면 원하는 사이즈라든가 종류를 선택하거나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기둥을 어떤 방법으로 그릴 거냐라는 부분들을 정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둥은 시공할 때도 그렇지만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로 일단 가고요. 여기서 기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리는 요소들은 다 구조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둥, 보, 벽, 바닥은 구조 부분에 보시면은 기둥, 바닥, 벽, 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다 있죠. 순서는 기둥과 보, 벽, 바닥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부분이 건축에는 없냐? 건축에도 똑같이 벽과 기둥, 바닥은 있습니다. 보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벽에 보시면은 건축과 구조, 기둥에도 보면요 건축과 구조하고 건축 뭐 이렇게 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건축과 구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사실은 벽, 벽, 바닥, 기둥은 건축에서 그리던 구조에서 그리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구조 요소로 그릴 거니까 기둥을 일단은 구조에 있는 기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나면 이 리본 메뉴가 이제 다양하게 좀 바뀌는데 기둥을 작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바뀌는데요. 잠깐 이제 보시면은 배치 방법에서는 수직 기둥과 경사 기둥 당연히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디폴트로는 수직 기둥을 기본으로 그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드에서라는 거는 항상 기둥은 그리드를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리드에 물려서 그리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에서 뭐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구조 기둥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배치 후 회전이라든가 깊이냐 높이냐. 그러니까 기둥을 우리가 봤을 때 위쪽으로 그릴 거냐, 밑으로 그릴 거냐, 밑으로 돌출할 거냐, 위로 돌출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구조적인 부분들은 보통 이제 밑으로 그리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면을 그릴 때 그 위로 나타나는 것들을 다 표현하기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꼭 여기서 높이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려지는 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 레빗 같은 프로그램의 특성이 레벨에서 레벨까지 그리거든요. 한 개층씩 그리는데
모든 수직 요소, 그러니까 이제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은 레벨 1에서 레벨 2, 그러니까 시작 레벨에서 상단 레벨까지 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기본에서 얼마 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있는 레벨이 1층 평면도이기 때문에 이건 기준 레벨, 바닥 레벨이 되는 거고요. 상단 레벨을 어디로 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연결로 하면 내가 고정된 높이 값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맵잇의 가장 빔의 가장 강력한 기능인 연동돼서 움직이게 하려면 항상 상단 레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층 레벨에 있으니까 2층 레벨인 L2로 지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일반적인 특성 부분들은 일단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리면 되는데 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기둥이 사실은 콘크리트 기둥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콘크리트 직사각형 콘크리트 기둥.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철골 기둥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기둥을 어떻게 그리죠? 자, 그거는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기둥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수직 기둥 옆에 보시면 패밀리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가 없을 때는 이걸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데 없을 때는 불러오면 됩니다. 자, 패밀리 로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어, 로드 창이 대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보통의 여기서 패밀리 로드로 하면은 기본 패밀리로 설정되어 있는 여기 홀더로 지정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패밀리가 설치되지 않은 건데 패밀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인터넷을 연결을 항상 해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밀리라든가 템플릿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크랙한다고 이제 그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인터넷 끊고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생이시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 깔렸다고 보고요. 만약에 깔리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따로 메시지 주시면 까는 방법을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상태를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릴 게 기둥이잖아요. 구조 기둥. 보시면은 구조 기둥이 있고요. 쭉 내려서 보시면은 기둥이라고 있어요. 그냥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건축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기둥이 아니라 구조 기둥을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 종류 이 재료별로 있잖아요. 목재, 스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우리가 할 것은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가 형태적으로 원형이라든가 뭐 직사각형 뭐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 패밀리들은 주로 형태적인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구조 기능은 카테고리를 얘기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패밀리는 보통 형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직사각형 기둥이거든요. 그럼 직사각형 기둥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불려진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 직사각형 기둥으로 그릴 수 있는 유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유형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기둥을 600에 600짜리로 그리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야 돼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복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복제를 클릭하시면 어,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가 새로 만든 유형에 대한 이름을 물어보는데 저희가 만들 거는 600에 600 이름을 정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실무로 가시면은 기둥 넘버링이 있거든요. 뭐 C1, C2, C3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럼에 대한 넘버링이 있고 그 뒤에 사이즈를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C1, C2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재에 대한 넘버링을 이름을 부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사이즈로 많이 표기를 하고요. 그러면 얘는 이름일 뿐인 거고 실제 사이즈는 요 밑에 보시면은 B와 H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미래 보기를 조금 보시면은 B는 뭐 이쪽을 얘기를 하고요. H는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는 폭을 얘기를 하고 H는 이렇게 높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차피 기둥 같은 거는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다행히 우리가 사이즈가 600에 600이라서 뭐 상관없겠네요. 600에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항상 여기가 높이에 레벨 L2로 되어 있고 수직 기능인지를 항상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야 저랑 똑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가 교체되는 X1과 Y5 또는 X2와 Y4 요 교차되는 부분들의 마우스를 갖다 대다 보면은 뭔가 교차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죠? 요때 딱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에 기둥이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기둥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여기 보시면 그리드에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드에서라는 걸 클릭하시고 뭔가가 이제 완료 취소,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완료를 하는 걸 나타냈는데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리드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만약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 부분 어, 이고요. 더 표기한 요만큼은 지금 교차되어 있는 모든 그리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클릭한 걸 놓게 되면 여기 임시 배치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하면은 다시 없어지겠죠. 요만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제 완료를 눌러야 확정이 됩니다. 완료를 누르면 확정돼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이제 더 이상 기둥을 안 그릴 거면 ES키를 누르던가 오른쪽 마우스의 취소 버튼을 2번 정도 눌러주시면 완전히 명령을 빠져나옵니다. 자, 기둥을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기둥이 잘 그려진지를 확인해 보려면 3D 뷰를 보면 가장 좋거든요. 3D 뷰는 여기 그 프리스 탐색기 중에 3D에 3D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퀵 메뉴, 제가 이제 퀵 메뉴가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다 보니까 퀵 메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집 모양이 있어요. 집 모양. 이게 3D 뷰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여기 있는 탐색기 요 3D 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요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3D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여 보면 자, 이거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기둥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둥을 그릴 때 분명히 이제 내가 원하는 기둥을 패밀리 상에서 기둥 선택하고 패밀리 상에서 선택해서 그리는데 없을 때는 유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에 아예 직사각형 기둥이 없다면 패밀리 노드를 해서 불러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불렀을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선택해서 그리면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유형 편집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사이즈 이름과 유형 이름과 사이즈를 바꿔준 다음에 작성하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기둥이 그리드에서 움직인다고 붙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만약 그리드를 움직이면 기둥은 따라갑니다. 자, 기둥을 선택하고 기둥을 움직이면 그리드를 안 따라가죠. 그리드를 근데 움직이면 기둥은 따라갑니다. 그럼 이제 떨어진 건 어떻게 할까요? 얘를 다시 그쯤 그리드 교차점에 갖다 대면 뭔가가 따딱 물리면서 자물쇠 버튼이 뜹니다. 활성화됩니다. 다시 움직이면 움직이겠죠. 자, 전에 그리드 그릴 때 그리드 이 절점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둥도 이 그리드 교차점을 잘 찾아다니거든요. 생각보다 연동이 되는 거죠. 이쪽도 아까 이쪽 자동으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기둥이 꼭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드에서 기둥까지 500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리드가 움직일 때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따라가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지금 이 상태로 디멘전을 그리고 나서 디멘전 치수에다가 치수를 클릭하고 나면 자물쇠 표시가 뜨거든요. 근데 자물쇠가 열려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얘를 잠가 주세요. 클릭해서 잠갔습니다. 자, 그리드를 움직여 보면 기둥이 따라갑니다. 기둥하고 그리드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기둥을 움직여 보면요, 안 움직입니다. 위아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옆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리드를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선순위가 좀 있거든요. 어떤 게 더 강하냐, 부모와 자식 관계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어, 그리드가 항상 상위 레벨에 있습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그리드와 레벨은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드와 레벨은 항상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들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둥, 벽 이런 객체들은 그리드와 레벨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움직였다고 부모가 따라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움직여도 그리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격인 그리드가 움직였을 때는 자식은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조금 위치 조정하기 위해서 편법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디멘전에 의해서 자물쇠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얘는 좀 성격이 다른 게 그리드가 움직였을 때는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벽 기둥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얘는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근데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요 그 기둥 같은 경우는 움직입니다. 근데 따라 움직이진 않죠. 약간 이런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거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얘는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자물쇠를 걸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500이라는 이 값이 완전 픽스다, 절대 안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는 자물쇠를 거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물쇠를 안 거는 게 좋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잠수에 걸려있는 디멘전을 델키로 눌러서 지울 때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구속 해제를 할 거냐, 그냥 확인할 거냐. 이게 뭐냐면은 디멘전을 지워도 구속에 잠수로 잠그는 그 잠수의 성격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물쇠 성격을 아예 풀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물쇠 구속을 계속 유지할 거다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리드를 움직일 때 기둥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기 자물쇠가 보이죠? 디멘전을 지웠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명령어에서 디멘전을 지웠을 때 구속 해제를 누르셔야 얘 자물쇠에 걸리는 게 완전히 풀립니다. 풀린 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얘 다시 여기서 그리드 교차하는 데 갖다 놓으면 잠겨 버립니다. 자동 잠금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 저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십시오라고 메시지가 좀 뜨게 됩니다. 이건 좀 필요 없으면 취소를 누르시고요. 프로젝트 저장이 필요하다면 저장을 누르시는 게 좋겠죠. 자, 스레드 보면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기둥을 수정 또는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